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저희 30일 동안 매일 또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을 위한 여러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을 해나가시다 보면 바빠져요. 혹시 후원자를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기본적인 회복의 과정들만 따라가더라도 여러분들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이상 모임 다녀야 되죠. 또 후원자와 함께 매일 과제해야 되죠. 그리고 뭐 하루의 루틴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 책도 봐야죠. 글도 써야죠. 뭐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점차 개인 시간이 줄어들고 내가 정말 그 뭔가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쉬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럼 난 언제 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 이제 회복을 본인도 하고 싶으니까 이제 회복했던 멤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자기보다 더 많이 회복의 시간들을 들인단 말이죠. 그리고 진짜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 싶을 정도로 뭔가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쉬질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주구장창 회복만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면 나는 언제 노나 싶은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이제 쉼의 종류들이 뭐가 있냐면 뭐 유튜브 보는 거, TV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술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게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쉼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쉼이 뭐죠? 쉼이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더 효율적이 되고 쾌적하게 되는 게 쉼이잖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예를 들어 내가 잠을 정말 푹 잤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쉼이죠.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에너지를 얻었다. 그러면 그것도 쉼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쉼이라고 하는 그 활동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그 쉼이 진짜 쉼의 그 개념보다는 하고 나면 오히려 에너지를 많이 쓰고 오히려 뭐 죄책감이나 아니면 탈진하거나 아니면 그 늘어져서 그 뒤에 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보는 걸 이제 쉼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뭐 볼 수 있죠. 그런데 일정 시간 이상 나는 보게 되면 이제 상태가 메롱 되는 거예요. 좋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일을 하기가 싫어지고 계속해서 뭔가 미디어를 보고 싶어지고 그리고 상태가 안 좋아진다면 그거는 사실 쉼의 시간이라기보다는 뭔가 에너지를 쓰는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두 편의 영화들 되게 좋게 보고 나서 기분 좋게 되어지고 정말 쉼을 얻었던 느낌이 들고 정말 다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으로 되는 경우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화는 또는 영화의 편수들이 늘어나면서 또는 뭐 짧은 영화 클립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을 뭔가 활동들을 하고 싶어서 막 갈망이 차오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했을 때 그 이후에 피곤해지거나 탈진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일정 시간이나 이런 것들 이상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이 오히려 쉼보다는 오히려 일의 개념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나중에 더 피곤하고 더 게을러지고 더 늘어지게 되는 경향들을 이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쉼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이제 그 이후에 활동에 있어서 더 쾌적하게 되고 또 능률을 올리는 그런 것으로 이제 쉼의 활동들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그건 쉼의 목록에서 빼야 돼요. 이것은 내가 이제 에너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을 쉼의 목록으로 쓰게 되면 오히려 그 이후에 좋지 않은 결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도 이제 착시 효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착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내가 영화 보면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유튜브 보면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워서 계속해서 이제 아주 뭐 일정 시간 이상을 내가 뭐 자게 되면 내가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걸 해보면 쉼의 현상이 아니라 쉼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쓰고 죄책감이 들고 불쾌감이 드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진짜 쉼이라기보다는 에너지를 쓰는 활동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활동을 해서 뭔가 그것들을 소비하는 그런 시간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쉼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회복이 굉장히 장기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쉼을 쉬어야 돼요. 중간중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쉼의 시간을 따로 설정해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냥 좀 쉬어봐야 할까? 아니면 좀 이때 좀 쉬어야겠다. 이런 때때로 그냥 시시로 충동적으로 쉬는 쉼 말고 쉬는 시간을 정해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쉼의 시간에서의 활동들을 내가 진짜 그걸 하고 났을 때 쉼이 오는 거, 진짜 하고 났을 때 뭔가 활력이 돋는 거, 그런 것으로 이제 쉼을 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저도 이제 돌아보면 이제 하루의 쉼의 시간들이 있고 뭐 일주일의 쉼의 시간이 있고 1년의 쉼의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하루의 쉼의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언제가 쉬는 시간이냐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쉼의 시간이에요. 하루를 계획하고 또 하루를 이렇게 이제 그려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이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요, 아침에. 그렇게 뭐 1, 20분 정도의 시간들을 보낼 때 저에게 이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안이나 초조 또는 막 인본적으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다운되면서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또 이제 에너지를 많이 얻는 쉼의 시간으로 정해놓는 건 뭐냐면 저녁 검토 시간이에요. 저에게 한 9시 반부터 한 12시 정도까지의 그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꿀 같은 시간이거든요. 그때 뭐 하냐면 이제 선생님들 뭐 카페에 댓글도 보고 또 피드백도 하고 또 하루 검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영성 저널이라 그래서 이제 신과 대화 나누는 이제 또 일기도 쓰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데 진짜 정말 너무 저는 여기서 쉼을 많이 얻어요. 그래서 정말 뒤에 이렇게 칸막이 쳐놓고 안방에서 아내랑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칸막이 쳐놓고 그 안에서 이제 쉼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 이제 하루 중에 쉬는 시간은 뭐 예를 들어 산책하는 시간, 뭐 아내랑 손을 잡고 산책을 하던가 아니면 저 혼자 뭐 이렇게 산책하는 시간, 그리고 식사 시간 중에서 특히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식사하는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이제 쉼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글 쓰는 시간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는 때 그냥 일로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제작해야 되니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작하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제작할 때 저는 요것도 저의 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마련해 두고 그리고 꾸준히 그것들을 하면서 제가 계속 충전받고 또 다음 일을 하고 충전받고 또 다음 일을 하고 이렇게 회복의 과정들을 이제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회복을 해 나가실 때 이제 어떤 자신이 진짜 이 활동이 나에게 쉼을 주는 활동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활동으로 이제 두셔야 돼요. 쉼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나에게 하고 나서 능률을 주고 또 정말 좀 더 나은 감정 상태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쉼의 목록에 놓고 그것들을 이제 어떤 삶의 일정에 끼워 넣어서 그것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저는 일주일 중에서 저에게 이제 쉼의 시간은 이제 저는 이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주일에 이제 예배하는 시간들이 이제 저에게 굉장히 쉼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그리고 그때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또 쉼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임 시간 그리고 모임 마치고 나서의 애프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 또 쉼의 시간이고 또 1년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뭐 컨퍼런스든 세미나든 이런 것들을 섬기는 또 뭐 대회 강의 같은 걸 하는 대회 강의는 좀 저에게 일로서 좀 느껴지는 게 좀 있긴 해요. 어쨌든 컨퍼런스 같은 거는 제가 그건 또 일이긴 하지만 또 자체적으로 할 때는 제가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를 또 많이 얻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저희가 2박 3일 정도 뭐 4박 5일 정도 리트릿의 형식으로 해서 시간과 공간이 분리된 그런 뭐 수양관이든 뭐 해외든 이렇게 가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회복이 장기전이기 때문에 이제 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바빠지고 할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언제 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고 나서
이제 죄책감을 느끼거나 또 능률을 깎아먹는 그런 활동들이 아니라 그건 활동으로 빼야 돼요. 예, 쉼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 하고 나면 내가 정말 좀 쾌적해지는 것들을 이제 선정하셔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어떤 고정된 시간에 이렇게 배치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는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그 쉼의 시간들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서 때론 이게 장기전이요. 사실 평생 하는 거니까요. 이 장기전의 이 회복의 여정에서 꼭 끝까지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